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친환경 명품 녹색길인 영남 알프스 하늘 억새길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억새 탐방길로 총 길이가 29.7km에 이릅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1000m가 넘는 봉우리들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 한 폭의 색바랜 수채화 속 천상의 길을 등산객들은 마치 신선처럼 거닙니다. 영남 알프스 7봉 가운데 5개 봉우리를 연결한 이 길이 하늘 억새길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봤을 때 탁 트인 경관과 함께 억새가 양 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사업인 하늘 억새길 조성에는 지난 1년 동안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5개 구간에 걸쳐 무려 29.7km의 정비를 마치고 드디어 하늘 억새길이 열렸습니다. 1000m 고지 5개를 연결한 하늘과 맞닿는 또 억새가 출렁이는 이런 길은 유일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더 빛나는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60만 평이 넘는 억새 군락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전국 최고의 생태 탐방로로서 유명한 명소입니다. 울산시는 영남 알프스를 알리기 위해 알프스의 본고장 스위스는 물론 중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알프스란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300억 원이 투입되는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 사업을 통해 종합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케이블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늘 억새길의 준공은 영남 알프스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산악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만 사람 말 들어보셨습니까? 울산 대공원을 만든 사람들이란 말로 그야말로 울산 대공원의 숨은 주역들인데요. 지난 1995년 당시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과 심왕구 울산시장 간의 약속에서 울산 대공원 조성이 시작됐지만 그 뒤에는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강혜기 과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 사육장 청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아픈 데는 없는지 100여 마리 동물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 뒤 최근 문을 연 앵무새 체험장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했어요. 앵무새 훈련에서 어린이 체험까지 농장 개장 이후 7년째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 시민들도 항상 불안하고 과연 동물원에 왔을 때도 그런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까. 국내 각종 전염병이 걸렸을 때 최고 신경 많이 씁니다. 퇴근길에 작년의 신사들이 335 공원으로 찾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공원 입안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SK에너지, 시공 관계자 등 울산 대공원을 만든 약칭 울만사 회원들입니다. 그때의 인연으로 매년 한 차례씩 만나 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삼짓돈으로 의자 교체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투어해보고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또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으면은 시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조언도 일부 해주고. 이 호수에 심겨진 수초 하나하나에도 또 이 같은 목책의 선형 설정에도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했습니다. 당초 거대한 위락시설로 검토되던 대공원이 생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고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은 것도 이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어젯밤 남구의 한 공영주차장 풍경입니다. 주민들이 돗자리와 이불을 깔고 꼬박 밤을 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월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남구 신정시장 앞 신정 1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이 돗자리와 이불로 잠자리까지 마련하면서 마치 피난소를 방불케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해 밤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다고 이래 7시 돼야 저 남구쳐서 나오거든. 아침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려야지. 밤새도록 누워 자다가
이번 소동의 발단은 남구도시관리공단이 한 달 7만 원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월 주차를 이달부터 57대에서 35대로 크게 줄이면서부터입니다. 갑자기 월 주차면이 줄어들자 주차권 확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전체 81면의 주차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간이 월 주차로 이용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차가 들어왔다 나왔다 손안대야 하는데 아무래도 장기 주차가 많으면 아무래도 주차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이 같은 조치가 도리어 시장 상권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고객과 상인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한 거지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상인들은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구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 사유재산도 아니고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공영주차장 운영을 둘러싼 남구청과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이 때 아닌 밤샘 소동을 불렀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이 고래도시임을 알려주는 귀중한 고래뼈가 최근 몇 년 동안 울산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옛 장생포 고래체장 앞바다에서 길이 5.3m, 둘레 80cm 크기의 참고래로 추정되는 대용고래뼈가 발견됐습니다. 상업포경 전성기 때 울산에서 대용고래를 포획했다는 증거로 지금까지 울산 인근에서 발견된 고래턱뼈 가운데 가장 커서 전시용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고래뼈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1년 넘게 고래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돼 기름이 새어나오는가 하면 아직까지 DNA 검사도 받지 않아 어떤 고래의 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예전에 해야 되는데 내적 사무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한 5천만 원 그랬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25년 동안 장생포 초등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던 대형 고래턱뼈 2개 가운데 하나는 고래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돼 있고 다른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5년 전에 발굴한 혹등고래뼈가 최근 고래박물관에 전시한 게 전부일 뿐 대부분의 고래뼈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대표 고래도시의 모습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서 발견된 고래뼈부터 관리하고 전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울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같은 비가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는 재해를 부를 수도 있는 만큼 울산도 빗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최대 상업지구인 포츠담 플라츠. 이곳에 내리는 비는 모두 건물 지붕에서 모아져 26,000톤의 지하 빗물 탱크로 옮겨갑니다. 이 빗물은 건물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빗물 호수와 운하로 옮겨져 물고기가 노리는 생태하천 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ehr gut. Berlin ist im Sommer eine sehr heiße Stadt und durch den See kühlt sich das Klima hier so ein bisschen ab. Es ist so 1 bis 2 Grad kühler. Außerdem sieht es sehr schön aus. Man hat nicht so dieses Großstadt-Flair. 상습 범람 지역인 울주군 청량초등학교 운동장 아래에도 18,000톤의 빗물 저장 탱크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같이 빗물을 재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집중호우 때의 피해 방류량을 조절해 침수를 막는 시설입니다. 요 덕정 청량 배수장은 2008년도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줄을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울산에서 이 같은 시설을 갖춘 곳은 이곳 한 곳뿐이며 울산의 빗물 재활용률은 전국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홍수와 건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조류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고 더 나아가 모아둔 빗물을 중수도나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이니까 비가 오게 되면 한꺼번에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는 조금 침투가 됐었는데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와 가뭄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셈입니다. 시내 곳곳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고 하루 평균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울산도 비를 관리하고 또 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오늘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은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이틀 만으로 그만큼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대표는 내일 광주 5.18 묘역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등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섭니다. 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수원 본사와 지역 원전 구매부서 그리고 납품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울산의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본사 구매부서의 한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원전 간부가 여러 납품업체와 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이 본사의 간부도 많은 업체와 부품 구매 부서를 하면서 뇌물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없지만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대상인 납품업체도 현재 10여 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수산 아파트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나 결과 발표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 의원은 박맹호 시장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수산 아파트 건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도 지난달 19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영어실을 건립하면서 중복 계약으로 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A초등학교가 영어실을 건립하면서 해당 학교와 강북교육청이 같은 업체에 2천만 원과 1,690만 원에 각각 계약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2주 안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회 의장단 선출이 후보 등록제로 바뀐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지금까지 교황식 선출 방식을 고수했지만 지난 2010년 7월 5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직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정견 발표까지 가능한 후보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 선거는 새누리당 박순환, 서동욱, 박영철 의원 등이 자천 타천으로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지은 야당과 무소속 안성일 의원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울산 자유무역 지역이 지정된 지 3년 만에 입주기업 유치와 민원 처리를 위한 울산 자유무역 지역 관리원이 신설됩니다. 지식경제부와 울산시는 직원 6명 규모의 울산 자유무역 지역 관리원을 오는 8월에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 달에 관리원 청사동과 설비동 그리고 표준 공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리원이 신설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울산 자유무역 지역 84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직영부의 임대가 본격화됩니다. 울산지검은 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울산시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울산 택시 운송사업조합 전 간부 52세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울산시의 택시 브랜드화 사업인 고래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이 3억여 원의 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8억 원의 울산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4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8살 정모군에게 연이율 120%와 연체할 경우 하루에 25%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고등학생 10명에게 62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 지소장인 김 씨는 차를 빌리러 온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소문을 낸 뒤 값비싼 점퍼를 사는 등 용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누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동구 주전 앞바다에서 부산에서 포항으로 항해 중이던 44톤급 예인선 창일호가 침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해경은 선장 62살 박모 씨 등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저체온 증상을 보여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수산물 품질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 대표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미역의 수산물 품질 인증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키거나 새우 젓갈 등을 판매하면서 제조업체명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중구 서동의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 30여 명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건설기계지부 측은 노동절을 맞아 울산적 레미콘 회사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아서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근로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제122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을 3대 쟁취 과제로 제시하고 대공원에서 봉월 사거리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오늘 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참가해서 운동회와 노래자랑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바레인 알두르에서 17억 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담수 플랜트를 준공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설비들이 바레인 전체 소비 전력의 40%, 하루 담수 소비량의 12%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오늘 김종훈 동구청장과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전화공영주차장은 옛 동구보건소 부지에 시비와 구비 29억 원을 들여 건립됐으며 모두 147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